네. 이게 약간 뭐 어떻게 보면 위험한 투자예요. 네. 이런 구조는. 네. 제가 막 게다가 이제 생각지도 못했어요. 이런 일이 있을 일이라고. 법률적으로도 위험하고 네. 법률적으로도 이게 뭐 그 사람 이름으로 돼 있는 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네. 분양받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. 그 사람도 이제 그죠. 채 돈도 못 치르고 네. 소유권 확보도 안 된 상태에서 네. 진행을 하고 그다음 또 그래서 법률적으로 위험한 데다가 이게 전원주택 이 붐이 한 차례 지나갔거든요, 사실.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잡자가 붐이 일어나고 뭘 하면은 썩은 물건도 제대로 분양이 되고 누가 덤비는데 이게 지금 이제 침체기- 붐이 꺼질 때는 네. 제대로 물건을 만들어 놔도 잘 안 돼요. 음. 지금은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이 전원주택은 침체기라고 알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걸 아까 그 약속하신 것 중에 다른 사람한테 넘겨서 뭐 돈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실행되기가 어려운 거죠. 그게 그런 구조가 있어요. 근데 붐을 타면은 또 약속이 돼요.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그냥 아까도 처음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꾸 남 탓을 하거든요. 이게 뭐 정상적으로 돼야 되는데 분양이 군청에서 허가가 늦어져서 또는 뭐 네. 뭐 붐이 꺼져가지고 뭘 이런 식의 이제 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거 불구하고 자기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, 우리가. 금방 이렇게 조금만 흔들리면 그냥 자빠져 버리고 남 탓을 하고 이래 되는 거죠. 그러면 좀 정확하게 정리 좀 할게요, 변호사님. 네, 일단 이제 민사로 진행을 해보고 네. 진행을 하는데 아까 비용에 대해서는 뭐 소장은 쓰고 또 가압류하는데 50, 50 네. 이렇게 얘기하셨죠. 네, 정확히 말하면 55만 원, 55만 원. 네. 네. 부가세 별도로 네. 같이 해서 네.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형사로 이제 그래도 이제 아무 변동이 없다 이 사람들이 움직이지 같이 않는다. 들어가요. 같이 들어가요. 네, 같이 같이? 들어가요. 예. 같이 왜냐면 이제 들어가는 거고. 그렇게 기다릴 수가 없는 게 민사재판이 상대방한테 소장 날아가는 것만 해도 네. 한 달이나 한 달 반 걸리거든요. 아. 그러니까 우리는 좀 빨리 해결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요. 예. 그래서 저는 이제 빨리 진행했으면 그러니까, 좋겠거든요. 그래서 그럼 그냥 병행해서. 맞습니다. 죄송한데 계약금 빼고 중도금 대상으로 진행될 건가요? 아니요, 다. 다 해서. 네, 다. 네. 그러면 저희는 좀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거든요. 네, 그리고 왜 그러니까. 그러냐면 변호사님 저희한테 얘기가 다음 주에 돈이 들어와요 이 사람들이. 왜 그러냐면 10일째 10일째에 분양한대요. 두 개를 계약을 했대요. 네. 다음 주에 계약을 한대요. 네, 네. 근데 저는 제가 더 그러니까 요즘 애들 말로 월탱이가 없는 게 황당한 게 뭐냐면 이거를 이제 계약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 인간 자기네가 지금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이걸 하려면 아우 사모님 죄송하다고 이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이번에 돈이 들어오니까 그럼 그 돈을 먼저 우선이라도 좀 드리겠다고 이게 맞잖아요. 예. 근데 우리 필지가 분양된 게 아니니까 못 준대요 그 돈은. 지금 사실은 이제 그 이야기도 근데 좀 끝난 거잖아 이미. 아니 이제 그 이야기도 이제.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합의를 함으로써 사실은 그 땅에 대한 권리는 우리는 놓쳤잖아요 이제. 그죠. 돈을 돌려받고 안 돌려받고를 떠나서 이미 이제 그 땅에 대한 권리는 없어진 네. 거거든요. 네.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은 냉정하게 이야기하자 그러면 우리가 분양받은 그 땅을 다른 사람한테 다른 호실들을 다른 사람한테 분양하고 돈 안 줄 수도 있는 거예요.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거든요. 그게. 이미 이제 우리는 권리는 떠난 거니까. 상태이기 우리는 때문에. 그 권리하고 이제 상관없는 거가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합의 있잖아요. 아까 뭐 그 계약은 포기한다. 대신에 돈은 나중에 돌려받을게 라고 하는 그 합의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. 사실은 이게 우리한테 불공정한 겁니다. 굉장히. 그- 만약에 이제 그런 합의를 안 하셨다면 네. 계약이 살아있다 그러면 그 계약 그 그러니까요. 물건만큼은 딴 데 처분을 못 하잖아요. 네, 네. 그럼 형사 걸리거든요. 네. 왜냐면 이제 이중매매라 그래서 그게 업무상 배임으로 걸려요. 그런데 지금은 계약이 합의 해제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물건을 딴 데 팔아도 되고 그 돈을 우리한테 안 줘도 되고. 되고. 그러면 그 참- 확약서 자체가 너무 불공정하게 지금 작성된 거잖아요. 그리고 저희는 비전문가잖아요. 그 사람들은 전문가고 그걸 이유로 해서 확약서 자체를 무효화할 수가 안 없나요? 되죠, 당연히. 안 돼요? 당연히 안 되죠. 저는 확약수가 문제고. 예.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
그 여러 가지를 쪼을 수 있는 것은 그 제 생각에는 그 해당 필지, 그 C 필지 분양 네. 대상물 있잖아요. 네. 거기에 대한 빨리 가압류라도 네. 좀 하시는 게 음. 그러면 다른데 분양하는데도 조금 지장은 있어요. 음. 이제 그 한번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분양 대상 필지에 그 가압류가 된 상태에서 다른 사람한테 분양을 할 때 그래서 때 그거를 안 알려줘도 되느냐?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가압류가 되냐면은 이게 부동산 가압류는 아니에요. 그게 그 사람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채권자, 그 사람이 채무자네요. 그래서 회사입니다. 상대방의 회사. 그 채무자인 소유의 부동산이면 부동산 가압류가 바로 되는데 그 사람 소유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중에 돈 다 내고 이전등기 받아올 받아서, 채권에 대해서 그죠. 채권에 대해서 대해서. 가압류가 되거든요. 그럼 그 채권의 가압류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채권자, 그 회사가 채무자, 네. 그 다음에 토지주, 네. 토지주를 제3채무자를 해가지고 그 제3채무자가 이 사람한테 그 이전 등기를 해주지 마라, 또는 만약 계약이 깨진다 그러면 대금을 다 돌려주지 마라. 내가 돈 받을 게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채권 가압류를 해서 그 통지서가 그 제3채무자한테 날라가요. 그래서 예. 그 사람들 다 그러니까, 미국인이에요. 예? 미국인이에요. 그래요. 그러니까 그럼 나중에 제3채무자 성달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아니, 근데 어쨌든 제3채무자한테 이제 성달이 되기 때문에 다른 분양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등기부를 떼봐도 뭐 알 수가 없어요.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. 네네. 근데 다만 그 가압류가 이제 된 이후에 그 사람이 가압류된 사실도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슬쩍이 분양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사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. 그거는. 그러니까 이게 가압류가 되고 나서는 조금 문신의 폭이 좁아지는 거죠. 좁아지는 거예요.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씩 좁아지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런 조치들이 그럼 그 필요해요. 가압류는 우리가 실제 계약했던 그 필지만 가압류를 할 수 있는 거예요? 아니지. 뭐 이제 하는데 이론적으로 얘기하자 그러면은 그 회사가 뭔가 권리를 갖고 있는 아무 아니, 것이나 다른 것도 아무 상관없지 곳이나 않아요? 그런데 네. 문제는 이제 우리 채권이 별 액수가 크지 않기 때문에 네. 우리가 만약에 총 2억을 받을 게 있는데 2억을 받을 게 있는 걸 가지고 여러 군데를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. 법원에서 안 받아줘요. 그래서 이제 그냥 제일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분양받은 그 필지를 하는 게 가장